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우리 컴파스와 관련된 이야기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트랜싯 관련된 장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각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측각 장비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런 장비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그다음에 트랜싯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산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순도 측고기, 순도 클리노미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 뭐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는 좀 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인 이제 광팍이라고 그러죠. 네,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이야기들이 되고 나면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GPS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그다음에 순도 클리노미터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진행합니다.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이제 각 측량인데요. 디지털 데오도라이트를 최근에 이제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쓰지 않아요. 네, 토탈 스테이션 씁니다. 근데 이제 데오도라이트도 우리가 이제 분도계를 이용해서 버니어를 이용해서 눈금을 읽다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지털 제품이 저희가 이제 DT4, DT5 뭐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이 있어요. 트랜싯에 비해서 각도를 읽는데 실수가 적겠죠. 왜? 눈금이 여기 쫙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도를 읽는데 실수가 적고요.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버니어를 이용을 해서 미세 눈금까지 읽느라고 분초 값들 읽어내느라고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도분초 표시가 되니까요. 또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아, 잘못된 데를 알 수가 있죠. 네. 수평각과 수직각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분도반을 임의 방향에서 0도 0분 0초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창과 망원경 십자선은 내장 램프가 조명돼서 이 표시창도 밤에도 측량이 가능해요. 야간 측량 및 터널 측량 등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속기아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트림블 제품 보통 최근 들어서 보면은 속기아는 하늘색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뭐 특정 제품 이야기해도 되나? 예, 트림블은 노란색. 그다음에 어디 거더라? 빨간색도 있는데 탑콘 있거든요. 그럼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제품들이 색깔이 좀 달라요. 전체 색깔들이. 자, 그럼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하는데 안전 및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계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세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집어 던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떨어뜨려도 안 되고요. 운반 상자에서 본체를 꺼낼 때는 기계가 무리 가지 않도록 살며시 빼내야 됩니다. 안 빠진다고 막 잡아 뽑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체가 지면에 직접 닿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합니다. 바닥에 흙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에 기계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묻으면 삼각대 위에 올릴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대 설치 직전까지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이동할 때는 삼각대에서 본체를 분리해서 케이스에 넣어서 운반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운반 손잡이가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밑에를 받치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밑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기계 위를 잡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케이스에 다시 넣어서 운반하는 게 낫습니다. 직사광선이나 비습기 등이 직접 닿지 않도록 우산 등으로 보호를 합니다. 이제 비가 오는데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가서 측량하는 과정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라든가 했을 때는 비에 맞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본체로부터 분리할 때는 전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교체용 1.5V 알카라인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게 케이스가 따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관 상자에 보관할 때에는 배터리를 항상 분리하고요. 기계를 무리하게 넣지 말고 보관 방법에 따라서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상자를 닫기 전에는 내부와 본체에 물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자를 닫을 때도 모양이 정확히 맞는지 맞지 않는데 강제로 뚜껑을 닫아서
이제 잠가 버리면은 나중에 기계에 무리가 가서 네, 이제 제품들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측량하는 순서가 되는데요. 구심, 정준, 표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네, 똑같습니다. 구심을 먼저 하게 돼요. 지금 앞장에 나오는 이 7번까지 정도가 거의 구심, 이제 정준 구심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은 이제 구심하고 정준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자, 평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심을 하기가 구심점을 이제 하기가 쉬운 비교적 용이한데요. 얘는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이 안 맞는 상태에서 구심을 보고서 삼각대에서 수평을 맞춰버리면 이제 수평을 맞추고 나면 예, 엉뚱한 곳으로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계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구심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맞췄단 말이죠. 자, 바닥에 이제 이렇게 표지가 박혀 있어요. 구심을 맞췄어요. 근데 기계를 이제 수평으로 딱 정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심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와 있죠. 이만큼을 옮겨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만큼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삼각대가 수평이 아닌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다시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각대를 수평으로 맞추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다리를 가지고 먼저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오토레벨에서 수평 맞추는 법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처럼 우리 이 수평 조절 나사를 가급적이면 3개 다 중심에 오도록 계량 맞춰 놓고요. 그다음에 개를 이용을 해서 계략 다리를 뽑거나 낮추거나 해서 수평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광학구심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 디지털 데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구심기가 있어요. 구심 렌즈를 통해서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략 수평을 맞추고요. 거기에서 구심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을 맞추고요. 가는 형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어지는 부분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 반복됩니다. 자, 계략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삼각을 이용을 해서 수평을 맞추고요. 그러면서 구심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이 구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수평을 맞춥니다. 정준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구심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안 맞으면 다시 구심을 잡습니다. 그럼 됩니다. 이제 끝인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들, 반복해서 맞추는 과정들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심 및 정준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는 이제 정준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의 매뉴얼에는 요즘 디지털 나와서 이제 토탈 스테이션에도 위의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수평 조절 나사를 2개를 가지고요. A, B 2개를 가지고 먼저 가로 수평을 맞춥니다. 종방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종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횡방향 이제 수평을 먼저 맞춥니다. 그 다음에 기기를 90도 회전시켜서 이번에는 C만 가지고요. 수평을 맞춥니다. 눈금을 기포관의 수평을 맞추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2번 작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수평이 맞았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맞춘 이후에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로 이 정준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이 기포관이 없고요. 안에 이 표시창에 디지털로 나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2가지 과정이 딱 해서 얘가 수평이 됐다 자동으로 센서가 들어 있어서 수평이다 그러면 띠 하고 끝나요. 그래서 요 위의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이제 가장 편안하게 경사지 같은 데서 우리가 수평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이 방법만으로 하면은 특정 수평 나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 개를 다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법처럼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AB 수평 조절 나사를 앞에다 놓고요. 이렇게 AB 수평 조절 나사에 평행하게 기포관을 설치를 하고 놓고요. 회전시켜서 먼저 좌우 수평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기포관을 BC와 평행하게 놓고요. BC와 평행하게 놓죠. 이 지점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1번이었고요. 2번 지점으로 가고요. 2번 지점에 가서 평행하게 놓고 작업을 합니다. 또 수평을 맞춥니다. 좌우로.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기계를 또 회전시켜서 이번엔 AC와 평행하게 기포관을 놓고요. 또 잡습니다. 그럼 끝났냐? AB로 돌아오면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보다는 수평 쪽에 가깝게 갑니다. 이런 과정을 2, 3회 정도 반복을 해서 회전을 해주면 모든 방향에서 수평이 맞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좌우로 조절이 되면서 맞춰지는 거죠. A, B, C가 다 조절이 돼서 수평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나사 3개를 어느 특정 나사만 무리가 가지 않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3개의 수평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대신 후회할 일은 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때는 아래쪽 방법으로 배웠는데요. 요즘 매뉴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인터넷에 찾아보면 위쪽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2가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평 맞추기 사이에 쓸데없는 페이지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요.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이제 수평, 정준하고 구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준을 해야겠죠. 목표물을. 그래서 망원경에 이제 십자선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보이는데 십자선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시준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데오더라이트나 장비들을 보면요. 이 접안 렌즈 끝부분에 렌즈부에 회전하는 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그래서 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선명하거나 흐려지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배경이 밝은 곳으로 향하게 회전을 해 놓고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때 대안 렌즈 조정 나사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조정을 하고요. 천천히 돌리면서 십자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 다시 흐려지겠죠. 그 지점에서 좌우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점을 찾아서 세팅을 하면 망원경 십자선 맞추는 끝이 납니다. 자, 망원경 십자선은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제품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망원경 렌즈 안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제가 이 십자선을 정확히 맞춰서 봤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눈이 똑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는 사람들은 십자선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안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저걸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뭐냐면 반사경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제품들은 반사 타겟이나 반사경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중앙에 이제 맞추는데요. 자, 연직 고정 나사, 망원경이 상하로 움직이는 이제 연직 고정 나사 얘가 있습니다. 고정 나사, 이 작은 게 고정 나사로 했고요. 바깥쪽에 큰 거, 나비 나사처럼 생긴 게 고정,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볼륨처럼 생긴 게 우리가 이제 미동,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직하고 수평을 풀어갖고요. 조준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목표물을 먼저 시준을 합니다. 어디를 이용한다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보면요.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저거 할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이걸 저는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을 걷는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시선,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렸네요. 그죠? 거꾸로 그렸어요. 그래야 시준을 할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빈 공간은 빨간색,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고요. 이 지금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고요. 빗금 친 부분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목표물을 딱 이렇게 계략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계략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얘를 고정을 두 개를 해요. 그 다음에 미동 나사를 이용을 해서 수평 미동, 그 다음에 연직 미동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선 안에 들어오도록 조절을 하고 초점을 재확인한 이후에 십자선과 목표물이 명확하게 보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측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이제 켜요. 왜? 아까부터 켜놓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켜? 네. 전원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만 키면 됩니다.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 기능이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세팅할 때만 딱 하고 시작할 때 키고서 그 다음 측량부터는 계속 키고 하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키고서 전원 스위치를 키는데요. 뭐 기기마다 전원 스위치 위치라든가 종류는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의 매뉴얼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 고정 나사를 풀고 망원경을 수평축 둘레로 한 바퀴 회전을 쭉 시켜 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정위에서 대물 렌즈가 수평 방향을 가로지를 때 측정 준비가 완료되고 삐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수직각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제품마다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리셋은 무효가 되므로 전원을 켠 상태에서 리셋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를 켜고 나서 약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 뭐 특정 제품들 같은 경우 이 꺼지는 시간을 지정해서 설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면 각을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수평각 AOB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뭐 여기 지금 왼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화면 표시부가 있습니다만 수평각 AOB를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물 일단 A점을 시준을 합니다. 아까 이제 십자선으로 해서 여러분들 망원경 십자선 맞추고 목표물에 초점 맞추기 과정을 통해서 A점을 시준을 하게 됩니다. A점 시준이 완료되고 나면 화면 아래에 이제 버튼들 있죠? 버튼들이 여기 아래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뭐 제품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제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아래에 이제 F입니까? Shift 버튼입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니까 위에 써 있는 숫자, 그 문자 있죠? 위쪽에 있는 문자를 명령을 넣고 싶을 때는 이제 Shift 버튼을 누르고 하고요. 그냥 버튼상에 있는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하려면 0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0을 세팅하려면 위에 있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뒤에 0셋 키를 눌러서 버튼을 누르면 수평각이 표시되는 값이 지금 여기는 표시가 359도 59분 20초라고 표시되는 게 땡땡땡으로 리셋이 됩니다.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부 고정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요. 풀기 전에 제가 우측각을 할 건지 좌측각을 할 건지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요 화면에 H하고 V 사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 표시가 나올 때까지 D 버튼 이렇게 생긴 화살표 버튼을 키를 계속 누르게 됩니다. 반복해서 누르면 이 표시가 딱 만들어졌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고정 나사하고 망원경 고정 나사를 풀고 우회전해서 B를 시준하게 되는 거죠. 대략 시준하고 두 나사를 잠근 다음에 미동 나사를 이용해서 B점을 정확하게 시준을 합니다. 그러면 표시판에 각이 표시가 A, O, B가 수평각 H는 나오고요. V는
B점에 대한 수직각, 연직각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평각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각을 아까 해서 대회 관측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고정한 채로 다시 A로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계속 더해서 각을 표시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수평각을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Shift 버튼하고요. 그 다음에 2에 있는 버튼입니다. 요 지금 라이트 키는 버튼 위에 보면 있죠? 요 키를 순차로 누르면 표시된 수평각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 다음에 다시 A점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또 똑같이 Shift 버튼하고 얘를 누르면 풀어져요. 풀어진 다음에 다시 우측각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측량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오드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량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노미터를 이용한 각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측량학뿐만이 아니라 측정학 분야, 그래서 나무 목재의 잇목의 수고를 측정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이 경사계 아니면 방위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리노미터는 경사계와 나침판이 결합된 장비로 수고, 향, 방위, 경사 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경사계를 우리가 이제 클리노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정명을 얘기를 써 있긴 한데 텐던 클리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위쪽은 경사계고요. 아래쪽은 나침반입니다. 요건 경사각을 읽는 부분이고요. 나침반의 방위각을 읽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F는. 자, 그래서 산림에서는 이게 임목조사, 임도 측량, 사방 사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임도 측량에서도 뭐 토탈 스테이션이나 GPS 장비들이 활용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요 빨간 선인데요. A에 있는 요 선들입니다. 요거 경사 지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사의 기준을 나타내는 붉은 눈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B 눈금은 경사 눈금입니다. C는 경사 저반부를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옆면에 그려진 눈금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각도고요. 오른쪽은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향 지침입니다. D죠. 요 마찬가지로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북쪽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표시를 그러니까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상물을 이제 시준할 때 요 라인선이 일치하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향 눈금은 뭐 마찬가지로 나침판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E하고 W가 반대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 저반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눈금을 미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제가 기억이 맞나? 자, 여기서는 실제로 보시면요. 눈금을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도 간격으로밖에 못 읽어요. 그 5도씩 읽어갖고는 우리가 뭐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F쪽에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0.5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30분 단위까지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굉장히 러프한 거죠.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정밀하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증기가 있는데요. 클리노미터 측면에 이제 자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치하고 밀리미터가 표시되어 있는 이제 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빨간 점 2개 보이는 이 부분이 수평을 맞추는 부분인데요. 이거 사용법이 나와 있질 않네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평을 맞추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방법을 찾으신 분이 있다고 혹시 찾아보셔서 찾으신 분 있으면 올려주세요. 어디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방위각이나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주향선에 이런 사면에서 이제 주향선에 우리가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주향침이 이제 진북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몇 도 정도 기울었는지를 눈금을 읽으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그냥 위에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렌즈를 보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 방향 회전 시에는 아랫 눈금을 왼쪽으로 읽고요. 반시계 방향 회전 시에는 윗 눈금을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 혹시 뭐 이제 측정학이라든가 다른 과목에서 이 제품들 아니면 기사 시험 볼 때도 분명히 이 제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사를 측정하는 데 써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림에서 활용하는 경사 방식은 아래 그림 같은 형태입니다. 키가 비슷한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경사면과 평행하게 위치를 해서 아래에서 위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보조원의 눈을 시준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뭐 이렇게 이제 시준을 해서 경사값을 읽으면 되는데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폴대 표시해서 폴대를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 폴대를 시준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도 기울었는지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도를 읽을 수도 있고 퍼센트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로 읽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눈금은 각도고 우측 눈금은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화면에서 나왔었죠.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사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평거리 측정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경사면과 평행하게 위치를 해서 경사거리 D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20m네요. 그죠?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나 어쨌든 이제 뭐 읽으면 돼요. 예. 뭘 읽습니까? 예. 몇 퍼센트 기울겼는지 눈금을 읽으면 돼요. 근데 퍼센트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115%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나오면 115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100으로 나눠서 씁니다. 왜냐면 이건 퍼센트 값이니까 이제 숫자로 계산할 때는 퍼센트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1.1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거리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사거리 나누기, 경사거리가 얼마였어요? 20m 나누기 경사 115%니까 1.2로 해주면 17.39, 17.4m 정도 떨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높이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을 이용을 하면. 그럼 높이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수고점 같은 거 할 때 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측정 대상의 수목과 수평의 위치에서 거리 D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25m 나왔고요. 나무의 정점, 가장 높은 점을 이제 시준해서 퍼센트 값을 읽습니다. 48% 나왔네요. 그럼 이제 클리노미터의 눈높이에서 나무 끝까지, 클리노미터의 이제 눈높이죠. 여기서부터 나무 끝까지의 높이는 계산, H는 C 곱하기 D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m 곱하기 D는 48%니까 0.48 하는 거죠. 그죠? 0.48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2m 딱 떨어집니다. 피트로도 계산은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나무 높이냐?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클리노미터가 내 눈높이였겠죠? 자신의 높이, 눈높이까지 높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총 나무의 높이는 13.6m가 계산이 되는 거죠. 나무 높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경사면의 높이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리노미터 하나만 가지고서도 퍼센트 값을 읽으면 계산기랑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골치 아프시면요. 뒤에 보면 이 장비 제품 뒷면에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도에 따른 그 탄젠트 값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